새해 인사 논란. 새해 네. 인사 논란. 따자하오. 맞아? 예, 따자하오. 따자하오. 그거는 이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고요. 네. 신년 콰일러. 새해 즐거운 해피 뉴 이어. 네. 해피 뉴 이어를 중국어 할 줄 주무셔. 아세요? 중국에 좀 살았어요. 아. 친중파네. 친중파네. 아니 저는 중국을 공짜로 가라고 해도 안 가는 사람이에요. 신 차장은 내가 보니까 중국에 살았기 때문에 중국을 너무 비판적으로 보더라고. 저 이제 아. 중국 네. 가면 비자 신청하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아. 그리고 기자 출신들은 네. 그거 뭐 서약서를 쓰고 가야 돼요. 맞아요. 뭐 중국 방문했을 때 뭐 아니, 이거 뭐 아니 안 쓰겠다. 중국 뭐 좋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근데 네. 최근에 그 좀 논란 이거는 좀 심한 것 같습니다. 그 설 연휴 때 네. 우리나라 이제 입법부 국회의장, 시장이 네. 국회의장, 그리고 행정부 국무총리, 네, 그리고 뭐 경기지사, 네. 뭐 충남지사. 바로 영상으로 들어갑시다. 그러시죠. 예. 네. 이미들 많이 보셨는데 나옵니다. 친애하는 중국 인민 여러분, 大家好，新年快乐！ 대한민국 국무총리 정세균입니다. 你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도종환입니다. 올해는 중한수교 2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중한수교래. 大家好，我是 충청남도지사 랑청차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도지사 양성규입니다. 그 이런 분들이 뭐 여기 이재명 대권 후보 다음 대통령. 야, 근데 이재명 지사가 네. 여우더라. 아 그렇죠. 내가 보니까 이재명 진짜 여우라고 느낀 게 네. 많이 웃지도 않고 이게 굉장히 드라이하게 떼아자하오 이런 그런 것도 안 쓸데없는 안 해요. 하고 예. 굉장히 심플하게 네. 책 잡힐 일 없게 싹 찍었더라. 대한민국 경기도 어. 도지사입니다. 네. 이렇게 딱 얘기하죠. 예. 야, 이재명 여우더라.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이 정세균 총리는 참 머리가 좀 이재명 지사보다 떨어지는구나 하는 느낌을 내가 들은 게 떼아자하오 이거 할 일은 아니잖아. 특정 정치는 개인적 견해입니다. 어. 아니, 나 개인적 견해인데 네. 야, 여기서 진짜 IQ 나온다 싶더라고 보니까. 저는 제일 열받았던 게 네. 도종환 의원이에요. 어. 아무리 저 이제 인민망 그 중국 사람들 이제 뭐 친교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님 한중수교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근데 저걸 중한수교라고 네. 하신 거, 전 그건 좀 되게 중국 뭐 말꼬리 잡는다고 하시면 할 수 없는데요. 중국 가서 사세요. 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옷이 너무 충격적인데요. 어? 옷을 누구? 너무 왜? 옷을 너무 못 입어서요. 아, 저 옷 화면 좀 다시 한번 제대로. 볼까? 왜 옷이 왜 옷을 옷 없나? 가지고 그러시나? 아, 아, 도정환 의원이 원래 저 옷을 크게 잘 입는 편은 아니죠. 아니 신경 안 그게 아니라 쓰시네. 저는 그거잖아요.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했죠. 네.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신경 좀 써야죠. 저거를 보고서 우리가 무슨 문화를 느끼겠어요. 아니 무슨 뭐 저 토목 전문가 황희 그 의원도 무슨 문화부 장관을 하는데 뭐. 드레스 셔츠 입어야 되는데 캐주얼 셔츠 입고 저러는 어. 아유 저는 그냥 이런 얘기 안 하려고요. 이제 피곤해요. 근데 왜 이러는 거야? 그 신동훈 차장이 도대체 아. 우리가 도대체 왜가 아니, 이해가 안 돼가. 저도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 그러니까 대통령도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뭐 이게 이제 인민망이라고 하는 중국 매체에서 좀막 몇몇 분들한테 전화를 드려봤어요. 괜찮으냐, 어떻게 보시냐. 그랬더니 전문가들께서는 아마도 인민망이라고 하는 게 매체고 정치인들한테 연락이 와서 인터뷰하자, 인사말 해달라 그러면은 뭐 안 할 이유도 또 없을 거다. 그런 게 공공외교니까. 그러면은 공공외교면 우리의 외교에 우리 자세에 맞게 당당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너무너무 저거는 양적으로 압도적이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국무총리, 뭐 현직 도지사 두 분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왜 그럴까? 그리고 더구나 다 야당이나 이쪽은 아니고 전부 다 민주당 집권 여당 쪽이에요. 네. 그렇게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일단 대통령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음. 우리 대통령이 1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랑 통화하면서 중국 공산주의 100년 축하. 공산당 100년 축하드립니다. 공산당. 아니 좀 외교적 수사라고 하더라도 좀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그렇게 누군가가 초안을 냈던지 본인 생각이든지 나온다는 거는 뭔가
친화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되게 감성적으로. 마음이 중국은. 끌린다? 예, 예, 땡긴다? 예. 아. 그러면서 그러면 왜 마음이 끌리느냐? 예. 20대 초반에 386들이 어떤 그 정서적으로 친근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중국이었다. 그때 당시 마오 그다음에 뭐 그 뭡니까 대장정인이 그런 것도 그다음에 또 당시 리영이가 쓴 저작들이 중국에 대한 어떤 중국 혁명에 대한 환상들을 아주 젊은 시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세례를 받았던 것이 이후에 중장년이 되고 어떤 책임지는 위치에 가서 중국의 실체를 봤다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끌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에. 그게 하나가 되고 예. 두 번째로 그 미국 이분들이 젊을 때부터 보면은 반미적인 네. 게 있었고 지금은 이제 반미는 아니더라도 네. 끊임없이 미국이 아닌 다른 대안을 찾으려고 그치. 하는 행동적 패턴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것이 또 중국적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예. 크게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미국과 중국이 큰 외교적인 어떤 빅 딜을 엄청난 큰 한판의 싸움이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미국과 뭐 중국. 시작됐다고 그렇죠. 봐야지. 예. 그 틈바구니에서 왜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네. 감정적으로 움직이느냐 네. 그런 불만들이 전문가들한테서 나오고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너무 감성적이고 정서적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주미대사한테는 막 총독부라고 하지란다. 그러니까 또 나오는 게 만약에 일본 매체나 맞아. 일본 오하이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난리 나잖아요. 난리 나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만약에 또 다 똑같이 한다든지 하는데 너무 네. 이제 중국으로 치우친 거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들의 고개는 서북 방향으로만 서북 청년단이야. 이쪽으로만 보고 있어요. 서쪽과 북쪽만 보는. 그지? 네. 서북 청년단. 서북 청년단. 아 그럼 또 발끈할 텐데요. 왜? 근데 중국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나는 이해가 좀 되는데. 왜요? 왜냐하면은 위대한 통일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는 북한과 중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뭐 이런 간지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중국을 가보고 네. 미국을 가보면 네. 저는 둘 다 가봤잖아요. 근데 가보세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아니 아니, 그 아니, 우리 아니, 저는- 독자들도 네. 많이 아세요. 그러니까 그 저기 그 얘기도 있었어요. 이 저기 또 시작을 하니까 만절필동 얘기가 또 나왔어요. 만절필동. 그러니까 그 노영민. 만 번을 굽이쳐도 어. 반드시 동쪽으로 아. 흐른다는 게 황하에 대한 비유인데 그게 선조가 임진왜란 끝나고 명나라에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남긴 글이었다는 거예요. 송시열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거 중국과 우리만의 관계에서 엄청난 사대 관계를 보여주는 글인데 그동안 잘 전문가들이 아니면 알기도 힘든 말인데 네. 그 말을 노영민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첫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중국 대사 갔을 때 네. 시진핑 주석 방문하고 방명록에 그 말을 남겨가지고 논란이 됐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우리 스스로 제후국이라는 걸 인정한 거 아니냐. 예. 네. 그래서 한번 해퍼닝처럼 논란이 되고 넘어갔는데 오늘 또 이제 얘기하다가 나온 말이 뭐냐면 이것은 뭔가 전문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만절필동이란 말을 웬만한 학식이나 중국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알기 힘들 거거든요. 그걸 이제 쓰라고 줬다는 거예요. 저 이 중국 친화적인 얘기는 제가 과거에도 한번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386 운동권들이요. 예. 이 유랑하는 운동권들이 꽤 있어요. 정말 운동권의 핵심들은 그 김정은 아버지 이름 뭐지? 김정일. 예, 맞습니다. 김정일 사망 당시에 조문단으로도 가고 막 이랬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간첩 혐의 받은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냐면 중국으로 넘어갔어요. 심지어 김정일을 조문을 해서 우리나라에 못 들어온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중국에 굉장히 많이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한국에 진출하는 대기업들에 붙어서 거기 후원 받으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네. 예. 그 사람들이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와서 북한을 이렇게 발전시켜야 된다. 북한의 바이오 산업을 심어야 된다. 북한을 스마트 시티로 만들어야 된다.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병원을 줄기세포 사업을 대거 절로 옮겨야 된다.
이스라엘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시티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도시 자체를 계획 도시로 만들어서 거기를 자동 충전, 뭐 와이파이 완전 빵빵 터지는 그래서 전기차가 다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마스터 플랜들을 세웠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아, 그 정도면 만절필동이란 말도 알고 네. 요거 하면은 중국 예. 요 말을 쓰면은 중국이 예. 좋아할 거다. 예. 그 정도까지 갈 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운동권 정부에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뭐 미국의 정서를 알고 미국 사람들이 이런 거 싫어하고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은 정말 북한에서는 이런 말 안 통합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어느 쪽이 많을까요? 저는 서북 청년단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어도 서북 쪽으로 몸이 기울면서 제2의 서북 청년단이네요. 네. 옛날에 그 공산당 네. 잡으러 다녔던 서북 청년단 말고 네. 제2의 서북 청년단이네요. 네, 저는 이 서북 청년단이 실제로 움직이고 있고 플랜을 짜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든 이게 어떤 빅 픽처가 있다고 예.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이권 그렇게 해서 중국과 북한과 교류가 네. 늘어나는 것이 예.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사업도 개인 도움이 사업이네요. 돼요. 그러니까 예. 개인 사업이고 예. 비즈니스이기도 하네요. 태양광 맞습니다. 자체가 중국에서 태양광도 네. 그렇고. 네. 예. 그러네. 근데- 그렇다면 이런 방향 쪽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네. 과연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네. 맞는 방향인지는 생각을 해봐야죠. 맞는 방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자식들은 다 미국에서 공부하니까. 그 사람들 자신들이 아이러니예요. 다 스위스 유학도 스위스, 보내고. 유학도가 미국. 있죠. 네. 하긴 뭐 이 사람들 그렇게 하면 또 멀리 보면 미국도 동쪽이야 이럴 거예요. 우리 댓글에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네. 사대주의 정권이다. 예. 선조 욕할 일 아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조 욕하지 마라. 선조만 욕할 게 아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뭐 대통령이 북한 좋아하니까 뭐 북한이래서 중국 좋아하니까 뭐 둘 다 맞죠. 중국에서 해달라는데 뭐 해야지 하는 것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이제 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또 뭐 여기 들어와 있는 그 귀화한 선거권을 가진 중국인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까지는 그게 또 할 네. 수가 있죠. 네. 지자체는. 하여튼 여러 요인들이 합쳐져서 저는 이런 종류의 사실 여태까지 이런 그 고위 관료들이 산부 요인들이 정말 여기다가 예. 좀 어쨌든 이부지, 저는 이부. 좀 선의로 보자면 공공해결 차원이다 이렇게 해서 됐다 그래. 해석해달라는 전문가들도 계셨는데 네. 저는 정서적으로 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외교의 기본은 대한민국이 짱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지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참 유독 중국한테만 또 저렇게 고개를 숙이니 그냥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한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특히나 이 통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이 아닌 다른 종류의 통일을 꿈꾸는 지금 집권 세력한테 중국과 잘 지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스탠스로 네. 앞으로도 계속 갈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 예, 중국한테 그러면 안 걸릴 것 같은데. 뭐 한다고? 안 걸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중국에 딱 1년 살아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일반인들 그리고 제가 중국에 1년을 2006년에 지냈고 그 다음에 사드 때문에 우리나라 제재가 있을 때 네. 사드 제재가 있을 때 또 이제 중국에 출장을 한 2차례 갔었어요. 정말 무서울 정도였는데요. 일반 사드 당시에는 택시 기사가 제가 한국에서 왔다 비즈니스 때문에 왔다 그러니까 기자라고는 안 했는데 야 너들 오래 버틴다. 아 정말? 아니 일반 백성이 그러니까 중국말로 라오바이싱이라 그러거든요. 네. 일반 평범한 백성. 네. 그러니까 백성이에요, 백성. 우리나라 사람 평범한 사람들. 그냥 평범한 백성들이 백성이라고 자기는 일반 택시 기사가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왔다 그러니까 야 니들 오래 버틴다. 언제까지 버틸지 보자. 하면서 사드에 대해서 일장 연설을 펼쳐요. 근데 중국은 정말로 중국은 이제 9시 뉴스가 아니라 7시 뉴스거든요. 그 7시 뉴스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 뉴스가 반드시 시진핑 나오고요. 해서 그 교육을 엄청나게 잘합니다. 그리고 다른 매체는 접할 수가 없어요. 우리처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버 못 봅니다. 중국 사람들은. 당연하지.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없고 유튜브도 없고 구글도 없는 오로지 당이 허용한 소셜 미디어만 보고 있는 게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정말로 자기네들의 그 아래급으로 봐요. 니들이 이제 돈은 한국이 그래 돈은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드라마 잘 만드는데 덩치로는 우리가 더 크지 않냐. 그렇죠.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말까지 했냐면 인구 얘기를 꼭 해요. 야, 니네 인구 얼마인데? 그러면 2천만 명, 5천만? 그럼 여자 한 2,500만이겠네. 가임기 여자는 한 2천만 정도 되네. 뭐 나중에 우리나라 중국 남자들이 다 니네 결혼하면 중국도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농담까지 했었어요. 정말. 예. 그러니까 이게 부럽다. 발상이나 이런 것들이 네. 과연 이제 21세기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성숙해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네. 과연 교류를 할 수 있을지 아니 수준이. 그래서 지금 결국 중국은 무너질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하는 예. 전망들이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 작년에 서울시에서 드론 택시 띄웠다고 해갖고 기사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항. 쌀가마니 예. 2개였나 하나였나를 뭐 들고서 들고서 하는. 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항 드론이라는 건데 뭐 난리 났었죠. 그게 지금 공장도 없고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완전 그죠? 가짜죠. 예. 네.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공장 없이 그 미국의 나스닥 가서 사기친 것들이 지금 여러 건이 지금 발각이 됐거든요. 국제적으로 중국은 지금 믿을 수 없는 나라, 신뢰가 없는 나라, 물건을 판다고 하는데 공장이 없는 나라 이런 걸로 지금 굉장히 많이 사람들이 주목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이런 국제적 신뢰 관계가 무너지면 지금처럼 이렇게 글로벌한 그 지구 이 정세에서는 이 나라는 세계 주도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세계 시민들이 그러니까 네. 민주적인 과정, 자본주의 발달과 비슷하게 이렇게 의식이나 민주화 정도가 네. 같이 이렇게 발달해 왔다면 네. 중국은 특정 세력들, 상류층 깨어 있는 사람들 아니고는 일반 국민들이 과연 민주적 사고 방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지금 이항 드론 말씀하셨지만 드론뿐만이 아니고요. 가짜 분유 파동 항상 나고요. 가짜 달걀 계속 나옵니다. 달걀 파동. 근데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지금 최첨단 제품에도 저런 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불어 함께 교류하기는 힘든 네. 나라가 됩니다. 우리 2022 퓨처 2022께서 중국은 결국 소련 꼴 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이 중국이 사람들이 서구 학자들이 중국이 세계 지도권 패권을 갖는다라고 예상을 했던 건 중국이 자본이 많이 들어오면 결국 민주화가 된다. 그렇죠. 공산당 독재가 끝난다라고 전제를 해서 그 그림을 그렸던 건데 반대로 자본주의를 채택하면서 공산당은 더 세졌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구 학자들이 그린 모델은 폐기되어야 하는 지금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예. 오늘 아침 저기 조선일보도 썼지만 그 새로운 이제 중국에 대한 대전략 보고서가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 국장 말씀하신 대로 그 돈이 들어가고 자본이 들어가면은 시장이 생기고 그 시장이 돌아가면은 그게 네. 결국 민주주의를 추동할 거라고 네. 봤는데 지금 그 중국에서 돌아가는 시장은 결국 최상층의 그 공산당 지도부를 이제 살찌우는 그런 거였거든요. 예.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사드 때 출장 가가지고 이 스마트폰 중국 IT 기업을 취재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 IT 기업에서 그러니까 정말 뭐 귀 뚫고 이런 스마트폰을 봤는데요. 똑같은 스마트폰인데 완전 우리하고 환경이 달라요.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갈라파고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IT 기기를 통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거의 같은 페이스북, 트위터, 뭐 그것도 비판할 만하지만 어쨌든 같은 환경이 디폴트로 돼 있는데 중국은 저 15억 인구는 전혀 다른 환경이에요. 저 사람들만 갈라파고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중국이랑 교류를 한다라고 정부에서는 그래서 중국이 중요하다라고 네. 정부에서는 일종의 선동 절대 교육을 할 아닙니다. 텐데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예, 지금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